한국은 가본 적도 없는 러시아의 한 교사가 한국을 경험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아이들과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간 후 한국처럼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을 경험했길래 러시아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국이 부럽다고 말하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 명문 여자고등학교에서 5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마리아 볼코바라고 합니다. 35살이죠.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는 늘 한국 전문가인 척했죠.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하면 마치 제가 직접 가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과 교과서, 내용을 섞어서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거짓말이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더 큰 나라고 역사도 깊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추운 나라 아닌가요? 또 다른 아이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특히 올가라는 학생은 성격이 좀 까칠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민 오나요? 웃으면서 도발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봤는데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더라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혹시 학생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교실에서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다.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다고 했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저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을 조합해서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솔교사를 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어 교사니까 당연히 한국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학부모들도 마리아 선생님이 가면 안전하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년 동안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진짜 한국에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문가 행세를 해왔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올가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이미 제가 하는 말들을 의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한국 가는 걸 거부한다면 더욱 수상하게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락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혹시 학생들이 제가 한국을 처음 가는 걸 눈치챌까 봐요. 지금까지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출발 전 몇 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한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울 지하철은 어떤 색깔인지, 한국 음식 이름들까지 외웠어요. 혹시라도 학생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까지 했어요. 아, 여기 많이 바뀌었네. 예전과 다르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할까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28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죠.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속이면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디에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죠. 학생들도 눈을 휘둥그레 뜨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올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공항이 정말 깨끗하네요.
모스크바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오셨을 때도 이랬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변기가 자동으로 열리고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학생 하나가 신기하다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당황했지만 아는 척해야 했죠. 아, 이거 말이야 센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니까 공항에서 무료로 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죠. 러시아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유료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샤워실이었습니다. 나타샤라는 학생이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선생님,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대요. 공짜로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무료 샤워라니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심지어 수면실까지 있었어요. 의자가 침대처럼 펴지고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러시아 공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잠깐 말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좀 다르지. 공항 곳곳에 로봇들이 청소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더욱 신기해했어요. 올가가 이번에는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정말 미래적이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오셨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몇 년 전 모습은 어땠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가져다 쓰고 제자리에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다들 고맙다고 인사하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예의가 바르다고 아는 척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도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웃으면서 한국 여행 잘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친절했나요? 저는 또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말했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겨우 공항인데 벌써 이런데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드디어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전해 보였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둘러보고 있을 때 나타샤가 물었어요. 선생님, 모스크바 지하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오셨을 때도 이랬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역사적으로 유명하지만 시설면에서는 확실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네라고 둘러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 정말 정시에 온다는 거였어요. 전광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더니 정확히 2분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올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정확하네요.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다르네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니 더욱 깔끔했어요. 의자도 깨끗하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앉아있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낮춰서 하더라고요. 임산부 자리가 따로 있는데 정말 아무도 앉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타면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안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러시아였다면 벌써 누가 앉았을 텐데요. 지하철역마다 무료 충전기가 있는 것도 놀라웠어요. USB 포트가 여러 개 있어서 자유롭게 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폰을 꽂으며 신기해했죠. 와이파이도 정말 빨랐고요. 여름인데도 지하철역에 얼음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물을 마시며 좋아했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주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엘레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오셨을 때 지하철 노선은 어떻게 외우셨어요? 지금은 정말 복잡한데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지하철 노선을 외운 적도 없고 한국 지하철을 타본 것도 처음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애매하게 웃으며 그때는 지금보다 단순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동료 교사인 이리나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의 한국 경험담을 학생들한테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저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경험담이라니 지어낼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올가가 예리하게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뭔가 어색하세요. 혹시 오랜만에 와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환승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차례대로 타더라고요. 학생들이 계속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간 순간 학생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건 물론이고 뜨거운 음식을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튀김, 어묵, 심지어 라면까지 끓여 먹을 수 있었어요. 올가가 놀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편의점이에요? 우리나라 편의점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거의 작은 레스토랑 같아요. 저는 한국 편의점이 원래 이렇다고 아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인 계산대였어요.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신기해서 하나씩 체험해보고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감탄했어요. 정말 미래 같아요. 편의점 밖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아이스크림을 고르면 로봇팔이 나와서 집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배달 문화였어요. 호텔에서 치킨을 시켜보자고 했는데 배달앱으로 주문하니까 정말 30분 만에 뜨끈뜨끈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안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빨리 배달해 주나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우리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지. 학생들이 그럼 한국이 더 좋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욱 신기한 건 밤 12시가 넘어도 배달이 된다는 거였어요. 한 학생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까지도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페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주문하면 로봇이 정확하게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레나가 저에게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예전에 오셨을 때는 이런 로봇들이 있었나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게 최근 일인가요?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달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뜨거운 물이 무료로 나오더라고요. 젓가락도 공짜로 주고 먹을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올가가 말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어요. 동료 교사 이리나가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마리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요. 학생들이 계속 궁금해하는데 당신만 조용하네요. 저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치킨을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올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의 추천 장소가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천할 장소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버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올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에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안나가 말했어요. 저희도 눈치챘어요. 선생님이 뭔가 어색하셨거든요. 특히 어제 편의점에서 로봇 바리스타 보실 때요. 나타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것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깊은 숨을 쉬고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사실 나도 한국에 처음 와봤어. 5년 동안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엘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우리랑 같이 처음 경험하는 거였네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놀라셨구나. 올가도 전에 없이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재밌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가 처음에 무시했던 게 완전 잘못이었어요.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어제 만난 한국 학생들 영어도 잘하던데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저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인 이리나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말이야, 그래서 더 생생했구나.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까지 더 감동받았나 봐.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탐험한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서로 신기한 걸 발견하면 나누고 같이 놀라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가면을 벗은 기분이었죠.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한 날이 정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품질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였죠. 메뉴판을 보니까 칼로리부터 영양 성분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올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이랑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레스토랑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는 걸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식하고 식사 후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또 감탄했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자율적이고 질서정연하네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보세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해봤는데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선생님도 학생도 구분 없이 다 같이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따라서 청소를 도왔는데 한국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더욱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학생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나타샤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한국 학생들 정말 자신감 있어 보여요. 우리도 저렇게 꿈을 크게 가져야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멋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친구들과 공부하는 문화가 신기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거나 서로 모르는 걸 가르쳐주며 토론하는 모습이 정말 자율적이었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더라고요. 한국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러시아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해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학생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국 교육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관계였거든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수상택시를 탔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깨끗한 인공 바닷물 위를 달리며 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기분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올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도시에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건물들도 예쁘고요. 스마트 벤치에서 폰을 충전하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치를 보며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기술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미래 도시네요. 이런 게 진짜 스마트 시티구나.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쓰레기통도 신기했어요.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서 수거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엘레나가 말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스템이네요. 정말 선진적이에요. 한강공원에서 본 광경은 정말 부러웠어요. 가족들이 치킨을 배달시켜서 돗자리 깔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완전히 안전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정말 부러웠어요. 학생들이 가장 놀란 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이 혼자서 안전하게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안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안전한 사회구나 싶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서 한강에서 먹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치킨에 콜라까지 마시면서 야경을 바라보니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나둘 말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네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해서 좋은 거예요. 저도 학생들과 함께 돗자리에 앉아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진짜 가르침은 이런 거구나.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구나.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엘레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되셨네요. 처음 와봤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요. 이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다른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더라. 올가가 복도에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안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언젠가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게요. 다른 학생들도 한국어 시간만 되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엘레나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김치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동료 교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한국 여행 정말 어땠어?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던데. 저는 이번에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 가본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놀라고 감동받을 수 있었나 봐요.
오히려 동료들이 더 관심을 보였어요. 일이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생생했구나. 마리아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보여줘. 정말 궁금해. 다른 선생님들도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셨어요. 마리아 선생님, 학생들이 한국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하더라. 다른 학급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 성공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아. 다음에도 부탁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눕니다. 제가 처음 가봤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친근하게 여기고 진짜 경험담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올가가 어느 날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정말 최고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믿음이 가요. 다른 반 친구들이 우리를 정말 부러워해요. 마리아 선생님 수업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되었어요. 5년 동안의 거짓말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짜 전문가 말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직함이 가져다 준 선물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